엔비디아의 실적은 개별 기업만의 실적으로 보지 않죠. 왜냐하면 미장의 상승 모멘텀을 측정하는 바로미터처럼 여겨집니다. 투자자들이 AI 랠리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죠. 그럼 여기에 엔비디아가 실적을 가지고 어떻게 답을 내놓을지가 지금 궁금한 건데요. 더 프리미어 강간호 대표가 힌트를 또 몇 가지 가지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만나보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사실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 긴장을 갖고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엔비디아가 어떤 실적을 내놓는지에 따라서 이제 주가 방향이 완전히 또 달라질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시장 상황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미국장은 반도체 시장이 좀 끌고 가고 있다. 그리고 네. 앞에는 엔비디아가 서 있다. 이렇게 이제 읽으시면 돼요. 시장에서 지금 컨센서스로 보고 있는 거는 매출이 뭐 이번 분기로 나올 게 한 50% 초반 정도 나올 것 같고 EPS가 한 48%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걸로 나온다라는 게 컨센서스예요. 근데 항상 보면은 엔비디아가 네. 시장의 기대보다 많이 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 펀더멘탈하게는 계속 튼튼한 걸 이제 보여줬는데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가이던스는 어떻게 될 거냐 그걸 이제 볼 거죠. 근데 가이던스가 조금 더 세게 나오면은 이제 시장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을 텐데 작년에도 보고 뭐 금년에도 이렇게 보면은 실적 나올 때마다 사실은 그 변동성이라는 게 상당히 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도 좀 영향을 주곤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지금 금리 인하라는 이야기가 이제 기정사실화 하면서 시장이 최근에 변동성을 조금 줄이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역시 엔비디아를 바라보면서 시장은 위로 기대감을 가지고 가고는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최근에 조금 조정이 있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AI에 대한 버블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야 이거 이렇게 비싸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씩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장에는 기대 심리와 불안감이 공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죠. 금리 인하 기대감을 파월 연설을 통해서 확대했다가 또 곱씹어 보니까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건데 이제 고점 논란은 계속해서 있고 네. AI와 관련된 실적들이 잘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슬슬 꺾일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런 가운데 엔비디아 실적 나온단 말입니다. 네. 지금 뭐 공포 탐욕 지수나 이런 거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괜찮은 것 탐욕 같아요. 단계입니까? 네, 탐욕인데 이런 거죠. 아주 극단적인 탐욕을 할 때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비상구 쪽으로 탈출구 쪽으로 좀 근처에 가 있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60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75를 넘어가지도 않았고 60 정도고 왼편에 있는 이제 빅스 같은 거 변동성 지표인데 제가 항상 중요한 그 수준을 15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14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15를 지금 하회하고 있다는 게 전체적으로는 되게 안도해서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장을 즐기는 장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뭐가 끌고 가고 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지수가 끌고 가고 있어요. S&P도 끌고 가고 있고 나스닥도 끌고 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시장은 크게 움직이지는 않는다. 지금 반도체 지수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오른쪽에 그 S&P고 왼쪽에 반도체 지수입니다만은 반도체 지수가 훨씬 강해요. S&P보다 훨씬 지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미국 가가지고 지금 공장을 짓는 그런 거를 이제 리쇼어링을 많이 하겠다고 이제 발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에 지금 가장 먼저 짓는 것들 중요한 산업들을 보면 반도체 관련되는 것들이 다 그저 앞장서가지고 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뭐 지난 그 밤에도 또 그런 숫자를 봤습니다만 민간 기업들 우리나라도 가가지고 이제 1,500억 불에 달하는 또 이런 걸 사인을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정부가 한다고 그러는 게 3,500억 불, 민간이 가서 1,500억 불, 추가해가지고 5천억 불.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거의 700조 정도 될 수 있는 이런 그 큰 규모이기 때문에 그게 고스란히 뭐 반도체 쪽으로 100%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만 반도체 부분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반도체가 끌고 가면서 미국 장 견고하게 가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하가 된다고 그러면은 되게 멀티플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비싸지 않은 건 아닙니다만 계속 견뎌가면서 가고 있다. 그리고 탐욕 지수는 그렇게 막 극단적으로 가고 있지 않다. 견딜만 하다 이렇게 보는 네. 거죠. 연준 자체의 리스크는 어떻게 보십니까? 리사쿡 연준 이사에 대한 해임을 결정한 트럼프 대통령 이거 자체가 다시
연준 흔들기를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고 아예 그냥 대통령의 편을 갈라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연준 자체의 정책 결정 메커니즘 자체가 흔들린단 말이죠. 이거 자체가 리스크 아닌가요? 되게 리스크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 달러화 지수 보면은 100을 위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그 2년물 국채 금리 수익률을 보셔도 이렇게 마찬가지인데 오른쪽에 보시죠. 지금 미국 2년물 지금 수익률이 지금 3.6 정도 이렇게 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내년 뭐 지금부터 한 6개월, 7개월 사이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 2회에서 3회 정도 내려갈 거다. 이런 걸 지금 미리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그 차트를 CME 차트를 보시면은 네. CME 그룹에서 지금 다달이 지금 얼마씩 내려갈 거냐 이게 가능성을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9월 달에 한 번 내리고 10월 달에 가서는 반반이에요. 한 번 더 내릴 수 있다라는 게 또 한 뭐 50% 가까이 있고 아니다. 9월 정도로 그냥 있다가 12월 가서 내릴 거다 이런 정도. 근데 그 내년으로 가서 1월, 3월 보시면은 또 한 번 더 내려가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6개월에서 7개월 사이 한 두세 번 정도 내려가는 거는 미국 기준 2년물 금리가 지금 다 반영을 하고 있어서 미국 달러화는 강해질래야 강해질 수가 없는 지금 그런 사이클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준 금리가 내려가는 사이클에서는 멀티플이 올라갈 수 있다. 이 점을 착안하면서 미국 시장 투자자들도 좀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개별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이제 실적 나옵니다. 실적 기대감도 상당히 커져 있는 것 같고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도 많이 올렸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자 그런데 된서리를 맞은 잘 나가던 종목 팔란티어 이야기를 해보려고 팔란티어는 깨지려고 하니까 확 깨지네요 확실히. 근데 이런 거죠. 차트 딱 보면 아 이게 왜 최근에 헤매고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네. 자 4월 저점 대비해가지고 엔비디아 얼마큼 올랐나요? 밑에서부터 쭉 보시면은 거의 한 100% 정도 이렇게 올랐어요. 근데 오른쪽에 팔란티어 보실까요? 밑에 4월 저점부터 해가지고 150% 정도까지 올랐었어요. 최근에 조정을 겪고는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엔비디아보다도 많이 올라 있는 상태다 이런 거고 밸류에이션으로 보셔도 마찬가지죠. 엔비디아 뭐 우리가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선행 PER 기준으로 한 35배 정도 와 있는 반면에 여기서 아까 제가 실적 얘기할 때 EPS 뭐 지금 분기 실적이 한 48% 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컨센서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48% 늘어나는데 PER이 35다? 6이다? 이러면 뭐 비싸기는 비싼데 그렇게 비싸진 않다. 정당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이제 샘 얼트만이 뭐 AI 관련되는 95%가 지금 이익을 못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엔비디아는 돈을 많이 벌고 있잖아요. 여기 뭐 영업이익률 마진이 어마어마하고요. 돈이 뭐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내년도 또 가면서도 연간 한 40% 이상씩은 EPS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상당히 돈을 버는 몇 안 되는 AI 업체 중에 하나인데 팔란티어 오른쪽에 보시면은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민간 부분 쪽, 상업용 쪽 이쪽이 최근에 늘어나긴 합니다만은 아직도 비중이 좀 낮고 그래서 그 확산 속도도 좀 느리고 그래서 엔비디아는 아주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쪽은 AI 이 왕국을 갖다가 확실하게 견지하고 굳혀가고 있는 데고 팔란티어는 아직 좀 속도나 확산성에서 좀 더딘데 밸류에이션 먼저 가 있고 주가도 너무 많이 뛰어 있고 그러니까 양쪽에 지금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내용이긴 한데 그 우리 기업들이 또 미국에 투자 많이 한다고 발표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대한항공이 보잉 항공기 103대를 구매한다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전에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순방 가면 중동에서도 보잉 항공기 뭐 몇백 대 산다. 어디 가면 또 뭐 이런 식이에 다. 그래서 보잉이나 특히 이제 미국 항공기 제작 업체들은 그냥 앉아서 수주를 그냥 계속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주가 어떻습니까 요즘? 상당히 지금 볼만해요. 아까 엔비디아 또 팔란티어 주가 보여드렸잖아요. 여기도 한번 보실까요? 여기도 아니 돈 버는 거는 그렇게 벌 것 같지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주가로 보시면요. 지금 왼쪽에 보잉도 4월 저점 대비 한 70% 정도 이렇게 올랐고 오른쪽에 GE 에어로스페이스죠. 여기도 한 70-80% 올랐어요. 시장이 올라서 올라간 것도 있지만 네. 여기가 싼 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팬데믹 이후로 뭐 신규 항공기 수요가 계속적으로 이어나고 있고 금방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쪽이 전략적으로 좀 물려 들어가는 그런 거예요. 미국 트럼프의 정책에 따라 가지고 트럼프 앞에 가가지고 조금 뭐라 할까요?
그 제스처를 좀 쳐야 되잖아요. 그 대한항공도 가가지고 야 우리 니네 항공기 2030년까지 계속적으로 살게. 근데 대한항공은 이제 아시아나하고 합병 과정에서 뭔가 편대를 조금 다시 재편하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전략적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제 건네는 거죠. 어차피 살 건데 니네한테 뭐 777, 뭐 787, 뭐 737 내가 좀 삭게. 그리고 엔진도 뭐 좀 친환경 이쪽으로 좀 삭게. 그러니까 뭐 상당히 좋죠. 그러니까 여기는 기존 수요층 플러스 좀 전략적으로 뭐 방산 느낌도 좀 들어가고 이런 게 좀 있는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자체는 지금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높은데 앞으로는 돈을 버는 사이클로 아까 우리 앵커 얘기하신 대로 네. 중동에서도 사가고 우리도 사가고 전 세계에서 막 사가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이익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시클리컬들은 고멀티플에서 사가지고 네. 나중에 이익 많이 날 때 팔면 좋은 거죠. 농담 삼아서 보잉 같은 곳은 사실 영업팀을 따로 둘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알아서 영업을 다 해주지 네. 않습니까? 수주해서 그냥 딱 앞에 갖다 놔주니까 무슨 영업팀이 필요하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오랜만에 이야기를 한번 제가 아마 강 대표님이랑은 이 자리에서는 처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가상자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하려는 이유는 있죠. 최근에 주목도 많이 받았지만 최근에 나타난 흐름이 좀 달라진 게 있어요. 비트코인을 늘 대장주라고 여겼죠. 근데 요즘의 흐름은 대장주인 비트코인 흐름보다는 알트코인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이더리움에 대한 주목도가 좀 더 높아지고 맞습니다. 있어요. 이게 요즘에 나타나는 조금의 미세한 변화. 그러게요. 이 미세한 변화가 앞으로 얼마나 거대한 결말을 낼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변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지금 최근에 이쪽에 좀 생태계가 더 빠른 속도로 확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기술력 수준도 이쪽이 훨씬 좋은 거 아니냐? 이러면서 관심 있는 데가 많다 보니까 기업들도 트레저리 입장에서 야 여기도 좀 일정 부분 편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좀 너무 덜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ETF를 통해서 직접 하시는 분들이 이제 또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러는 와중에 비트코인 보니까 올라가지를 않고 계속적으로 정체가 돼 있어요. 금리를 뭐 내릴 거다 이렇게 되면은 뭐 이쪽도 조금 빚을 봐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건데 최근엔 그런 반응이 아니고 이쪽 이더리움 쪽 ETHA라고 하죠. 여기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반면에 비트코인 쪽은 그런 현상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더리움이라는 게 지금 수급이 아주 선순환으로 지금 돌고 있다. 그래서 이제까지 조금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거 그쪽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다. 거기에 기관의 수급도 지금 가세하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단기 수익률이 상당히 좋은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예 뭐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생각으로 보실 필요가 없고 앞으로 생태계가 그리고 현장에서 더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그리고 희소성의 원칙까지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이더리움이 될 수가 있는 거기에다가 조금 방점을 찍으시고 계속 관심을 두시는 것도 어떤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비교까지 해봤습니다. 더 프리미어 강관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